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 만들기를 쭉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한 이제 시네마틱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주제 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네마틱을 만들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레퍼런스 서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서치한 걸 바탕으로 컨셉 디자인이라는 거를 좀 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AI 툴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레오나르도 AI 또는 미드저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셉 디자인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레퍼런스를 가지고 컨셉 디자인을 선정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들을 간략하게 좀 그려보는 거, 그 정도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소스들, 예를 들면 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에셋이라던가 찾아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스토리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기술, 튜토리얼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제작을 하기 위한 이게 소스 서치 그리고 튜토리얼 서치 같은 경우는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보면서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퍼런스 서치도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찾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리얼 엔진에다가 더미를 가지고 간략하게 레이아웃, 프리비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스라던가 이런 것들로 대략적으로 건물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오브젝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마네킹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로 배치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더미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인 느낌을 좀 잡아주고 레이아웃 같은 것도 세팅을 해줍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프리비주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비주얼은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이전 단계에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캐릭터 제작 및 오브젝트 배치, 라이팅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더미 모델링들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소스 모델링이나 본인이 만든 캐릭터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에 보이는 영역 위주로 디테일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에 멀리 있는 것은 좀 디테일이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디테일이 많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디테일 수정 작업을 또 해줍니다. 더미를 교체하면서 점점 디테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도 모든 오브젝트를 다 배치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 금방 합니다. 금방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디테일을 올리고 수정하는 작업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이팅, 수정하고 렌더링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2D 보정 및 편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제가 시네마틱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사이버펑크, 도시를 날아가는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려고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동차 엔비전 74에 드로리안이 붙어있는 그런 자동차를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킷배쉬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이버 디스트릭트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요걸 가지고 화면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이전에 유튜버 분이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챌린지 내용이 엔들리스 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엔들리스 엔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짧게 만드는 거예요. 한 5초 정도. 그래서 그 장면들의 레퍼런스를 보면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로 선정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소스, 사이버펑크 건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차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이버펑크 운전자 캐릭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경찰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사용 철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날아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엑스트라 캐릭터, 포그라이트, 가로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포그라이트 느낌을 내는 요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은 푸니셔라는 분인데 1년 전에 했던 챌린지입니다. 이 안에 이제 다운로드 파일을 들어가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걸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언리얼 엔진 버전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보시면은 안쪽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 안에 시네마틱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어서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 쪽은 초반에 뭐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왼쪽에서 화면으로 들어온다. 어쨌든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써본 거고요.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포그라이트 효과, 불꽃, 그리고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오브젝트, 스파크, 스팀, 포그, 화염암시, 여기 있는 요소들을 가능하다면 채워보면 좋겠다, 이런 거고, 이건 간략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아, 이렇게 날아가면 좋겠구나. 아래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자동차 지나갈 때 오른쪽에는 뭐 상점 같은 게 좀 있고, 네, 그리고 사이버펑크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세팅을 한번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야경에 불빛이 좀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미를 배치를 해줍니다. 먼저 거리 측정을 해서 더미 배치를 좀 해주고요. 더미 배치가 되면은 옆 사이드에 건물을 세우는데 마네킹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같이 사이즈 비교를 좀 해주고, 그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표현하기 위해서 차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좀 더 큰 빌딩 같은 것들을 배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차례대로 키 높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뒤로 갈수록. 그렇게 해야지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까지 차례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는 좀 풍부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거리쯤 되는 빌딩들을 세워주고, 보여지는 위치 위주로 많이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로 돌아와서 위치를 많이 확인해 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건물들도 이제 더 세워주게 됩니다. 자동차가 날아가는 애니메이션도 살짝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살짝 갸우뚱 뒤뚱뒤뚱 하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장면들도 키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시퀀서에서 그냥 키를 주시면 되고요. 트랜스폼 쪽에서 키를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프 비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키를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 옆으로 살짝 기우는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해당하는 자동차를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이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열어서 해당하는 자동차를 어태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줬어요. 드래그해서 하위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눈을 끄면은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넣어줘야 돼요. 알파가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머티리얼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콘텐츠 3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은 RGB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이제 오퍼시티에다가 오퍼시티 마스크로 연결해 줍니다. 블렌드 모드는 이제 마스크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이제 머티리얼 쪽에 넣어주시면은 투명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만 딱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하고 그대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아갈 때 이제 자동차 바퀴가 원래는 이제 회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이 바퀴를 한번 회전이 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조인트가 이제 회전되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은 컨트롤릭 베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은 조인트를 컨트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포즈 SF 베이크, FK 컨트롤 릭을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조인트가 베이크가 돼서 키가 쭉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바퀴를 회전시켜주고, 그 바퀴 회전된 상태를 이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또는 약간씩 움직여지면서 갈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바퀴를 회전시켜줬습니다. 날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퀴를 회전해주고, 아래쪽에는 이제 화염 같은 거를 약간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도 좀 날아가면서 살짝씩 움직여지게,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주었습니다.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좀 만들면 더 좋을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내가 만드는 거에 어떤 장면들이 이런저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종종 레퍼런스를 한번 봅니다. 레퍼런스 보시고 분석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들이 이제 있는데, 이 건물들을 SS로 교체를 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닥 부분도 아스팔트 같은 거를 퀵셀 브릿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주도록 합니다. 이 퀵셀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글로벌 쪽에 타일 옵셋이 있어요. 이쪽에서 타일링 값을 높여주시면은 조밀하게 텍스처가 UV가 촘촘하게 들어간 거를, 타일링 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UV에 맞게 촘촘하게 타일링된 텍스처를 집어넣어주시고요. 라이팅도 좀 넣어주는데,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안개 같은 느낌을 좀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 소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셔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이 좀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교체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네오 샌프란시스코라는 이제 에셋에 있는 것들로 건물을 교체를 막 해주고 있고요. 한 번에 교체해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펑크 디스트릭트라는 이제 에셋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당하는 그 건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고 교체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블루프린트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어넣으시고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윤곽이 조금씩 보이죠? 박스들의 어떤 형태가 이제 점점 건물들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명 같은 것도 계속 만져주면서 이런 느낌이 맞을지를 확인해 보면서 가면 되고, 쇠 기둥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쇠 기둥 같은 걸 집어넣는데 보시면서 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공중에 떠 있는 판 같은 것도 저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에셋 중에서 다리처럼 생기는 철골 구조가 있어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세워주고 지나갈 때 피할 수 있는 에셋들로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 이제 박스 같은 것도 디테일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점점 밀도를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그 건물들도 싹 다 교체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시퀀서를 보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잘 지금 가고 있는지, 건물이 배치가 이상하진 않은지 수정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를 많이 해주시고요. 철골 구조를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다르게 해서 교체해서 넣어보니까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생해보면은 위치도 약간씩 보정을 해주시고요. 멀리 보이는 친구들 건물들 위치를 보정해주시고 방향, 로테이션 이런 것들도 수정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판 같은 것도 교체해주고, 건물들도 조금씩 더 많이 배치해줘서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재생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가 씩 하고 피하는 장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는데, 프로젝트 세팅이 들어가서 일단은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체크를 해주시고, 레이트레이스 된 섀도우도 체크를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는 꺼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색 공간은 ACS CG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텍스처 지원 활성화를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또 UDIM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 엔들리스 엔진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바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저장하고 재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세팅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세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프로세스 볼륨에 블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돼야 되는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컨보루션 커널 쪽에는 이미지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불빛이 보이는 이미지라던가 아나몰픽 렌즈 느낌의 효과들을 넣기 위해서 이미지 소스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블루톤이기 때문에 채도를 좀 낮춰가지고 0.2 정도로 낮춰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약간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옵션들을 좀 체크를 해줍니다. 익스포저, 노출값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플리커링 현상이 보이시죠? 저런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조명을 밝게 하시고 익스포저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해주시고,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수차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더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렌즈에 약간 이물질이 껴있는 듯한 그런 연출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레어라고 에펙 쪽에 있는 플러그인에 쓰는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살짝 아날로그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옵티컬 플레어라고 치시면은 텍스처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더트 마스크 쪽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주시면은 약간 아날로그 같은 렌즈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렌즈 플레어 같은 것도 살짝 켜주시고요. 강도를 주는데 세지 않게 살짝만 느낌만 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트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또 수정해줘야 돼요. 색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절하셔서 약간 블루톤이 들게 보정을 좀 해줬고요. 필름 기울기 이런 것들도 살짝 넣어주시면은 색바랜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쪽에 있는 퀄리티 같은 것도 4로 다 맞춰주시면 좋아요. 루멘 라이팅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퀄리티 쪽은 보통 4 정도로 맞추시면 웬만하게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샘플 값이라던가 바운스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8에서 12 이런 식으로 높여주시면 좀 좋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라이트 모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반사하는 느낌이죠.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고요. 나머지도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도 체크해서 올려주시고, 이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씬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값은 8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모션 블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셋은 저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이제 씬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더 수정을 해서 씁니다. 트랜스루선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투명 효과인데 이걸 이제 레이트레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레스터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쓰시면 퀄리티는 좋아지긴 하는데 가끔 이제 유리가 불투명하게 변한다던가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고급 사용자가 아니면은 레스터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샘플 값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레인도 살짝 넣어주면은 아날로그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트레이싱 렌더링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 반사 값이랑 샘플 값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1024, 512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포커스를 좀 찾아가지고 맞춰주시고요. 디버그 초점 평면 그리기를 체크하시면은 보라색으로 어디에 지금 내가 초점이 맞춰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껌빡껌빡 거리는 표현이 보이죠? 저런 것들은 빛의 세기를 좀 더 올리시고 나서 노출값을 조절해서 빛 밝기, 익스포저 값을 조절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트에 빛을 좀 강하게 넣어주고 노출 값을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을 좀 세게 해주시고 하면은 아까 보였던 이제 플리커링 같은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렌즈 포스 프로세스 값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지금 불러와졌기 때문에 교체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사이버 디스트릭트라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배치를 해서 넣어주고요. 바닥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빠르게 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퀄리티를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교체가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디테일을 가까이 있는 부분들의 디테일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브젝트들도 다 일단 꺼내가지고 배치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재생하면서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렌더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을 잠깐 추가를 해준 거고요. 무비 렌더 큐라고 이제 검색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렌더링 걸 때 무비 렌더 큐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건물 위치를 계속 바꿔주고 재생해 보면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쭉 더 해줍니다. 바닥 부분도 좀 채워주고 높이가 맞는 건물들로 좀 교체를 해주고 살짝살짝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에 디테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금방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구성 요소들은 다 갖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재생해서 볼까요? 재생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빛도 좀 조절해 주시고 배치도 좀 더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염 같은 게 나오는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해 줬습니다. 화염 같은 게 나오는 건 이제 로켓 트러스터 FX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추가해서 집어넣어주고 바퀴 쪽에 이제 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 스타터 VFX 팩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연기, 스팀 이런 것들을 채워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풍부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를 이제 옥상 쪽에도 좀 배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오는 느낌이 표현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잘 들어간 게 있는지 좀 없는지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고요. 놓친 게 있으면 다시 좀 체크해서 넣어주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나중에 내가 좀 깜빡했을 때 다시 또 체크해서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조명이 이제 블루톤, 레드톤 조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옴니 라이트나 아니면은 스팟 라이트 같은 것들로 이제 배치해서 조명 느낌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온 사인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조명 느낌도 살려주면 좋기 때문에 라이트 소스를 조절해서 방향도 좀 맞춰주고요. 밝기 같은 것도 좀 더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받았던 화염 같은 것도 바퀴 쪽에 좀 넣어보고요. 네, 괜찮은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괜찮지 않으면 이제 다른 SS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울리는 불꽃으로 교체해가지고 집어넣어줬고요. 집어넣어줄 때 이제 배치하고 어태치 해주는 방식으로 안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야가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들어가서 조절하시면 되고 각각 나야가라 안에 또 머티리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잭 아래쪽에 있는데 아마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조금씩 편집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블러 처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마스터 머티리얼을 여셔가지고 보시면은 고급의 반투명 패스를 B폴 DOF나 아니면은 애프터 모션 블러로 쓰시면 됩니다. 애프터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들은 애프터 모션 블러로 가고요. 블러 처리 조금 고정적이면서 블러 처리가 안 된다, DOF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중간에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들을 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Before DOF. 움직임이 있는 애들은 애프터 모션 블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울리는 친구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티리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바퀴의 어떤 방향성도 약간씩 애니메이션 키를 주면서, 경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했는데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집어넣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머티리얼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FBX 파일이니까 다시 머티리얼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경찰차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텍스처를 집어넣어서 머티리얼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는 팩트레벨보다는 블루프린트 클래스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퀀서에서 로딩이 안 돼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는 이제 어태치를 해가지고 일단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이 장면 차량 뒤로 이제 따라갈 수 있게 키를 하나씩 주시면서 로테이션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날아가는 자동차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찰차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믹스아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캐릭터를 받아주고 애니메이션도 여러 가지를 받아줍니다. 드라이브를 하는 장면, 걸어가는 거, 춤추는 거,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폴더를 만들어서 일단은 스켈레탈 메시, 진짜로 서 있는 거, 그걸 먼저 받아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넣으실 때 이제 애니메이션 끄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폴더 하나 또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따로 넣어줍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설정을 기존에 받았던 스켈레톤으로 세팅해주시고 애니메이션 임포트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다른 캐릭터에다가 또 리타겟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위에서 마우스, 애니메이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위에 보시면은 리타깃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5.4 버전에서 굉장히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내가 리타겟 하고 싶은 캐릭터 선택을 해줍니다. 사이버펑크 느낌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줬고요. 저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리타겟 세팅이 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캐릭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고, 그리고서 나서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폴더 지정해 주시고 익스포트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캐릭터를 스켈레탈 메시 꺼내고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시퀀서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캐릭터에도 연결해 줍니다. 동일하게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스켈레탈 메시를 리타겟팅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자, 이렇게 캐릭터를 배치를 해서 넣어주고 어태치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집어넣고 시퀀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태치 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지정해 주시고 루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루트가 움직이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위치를 0,0,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위치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빙 하고 있는 장면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넣어주시면은 자동차 드라이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머티리얼이 중간에 이제 내부가 좀 보여서 덜 넣었던 머티리얼을 다 넣어줬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캐릭터들을 배치하고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뽑아놨던 것들을 맞춰서 넣어주고 폴리스 카에다가 똑같이 어태치해서 집어넣어줬습니다. 로테이션 바꿔주고 스케일 줄여주고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재질이 좀 어색해서 유리 재질을 좀 바꿔주려고 해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완전히 다른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쪽에 있는 글라스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이 살짝 보이게 넣어주면 되겠죠. 라이트 쪽도 빛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스팟라이트 또는 렉트라이트 같은 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스팟라이트를 넣었지만 렉트라이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중간에 이제 포그 밀도,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에 있는 포그 밀도를 좀 올려주신 다음에 볼륨메트릭 포그 체크하시고 스캐터링 부포를 높여주시면은 포그 라이트 느낌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도를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도 위치 좀 맞춰주시고 컬러도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볼륨메트릭 스캐터링 강도를 조명에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볼륨메트릭 스캐터링 강도입니다. 전 이제 4로 했지만 그 이상으로 높이셔도 볼륨메트릭 느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색한 부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캐릭터 배치, 디테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자동차도 배치해주고 위쪽에 이제 날아가는 자동차들 배치해주고 애니메이션 키를 주시고 하면 되겠죠.
해서 자동차 한 대가 날아가면 그 뒤에 이제 어태치 해놓고 따라가게 이렇게 배치해줬습니다. 공중 쪽에도 직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앞뒤로 날아가게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날아가다가 멈추면 이상하니까 리니어 방식으로 그래프를 수정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로켓처럼 보이는 것도 자동차 폴리스 카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무비 렌더 큐 해주시고 또 체크할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어둡죠? 이런 것들도 약간 밝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건물 쪽에도 가서 약간 밝기를 높여 주려고 했는데 특정 에셋 같은 경우는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에셋 자체에 에미시브 멀트라고 돼 있는데 이 값을 올리시면은 kitbash 안에서도 야간에 간판 같은 거는 좀 컬러를 밝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세팅이 돼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머티리얼은 가능한 거고요. 안 돼 있으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도 네온 사인들도 다 밝기를 조절해서 올려줍니다. 네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게 기능이 없더라고요. 다른 디스트릭트, 사이버펑크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비 렌더 큐 세팅을 해줍니다. 애플 프로그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애플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MOV 넣을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콘솔 변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패스 트레이서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루멘을 쓰게 됩니다. 딥워드 렌더링은 루멘을 쓴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멘과 레이트레이싱, 게임 오버라이드, 안티 알리아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렌더 세팅 쪽을 이제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렌더링 되는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본인 컴퓨터에 맞는 세팅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퀄리티 어떤 성능이 좀 좋지 않다 그럼 TSR 같은 안티 알리아싱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논으로 바꿔주시고 수치를 이제 16, 4 뭐 이런 식으로 16, 16, 32, 32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철자가 약간 틀려 있어서 제가 철자를 수정해 줬습니다. 톤매퍼, 샤픈,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 톤매퍼 퀄리티, 템포럴 AA, 레이트레이싱 섀도우, 철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가 생성이 되면 정상적인 겁니다. 스크린 퍼센테이지 요거는 너무 높이면은 다운될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션 블록 퀄리티, 템포럴 AA, 샘플 나머지는 이제 크게 바꿀 게 없고요. 돼 있으면 이 해당하는 거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프리셋으로 저장하셔가지고 렌더 세팅을 저장해 주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지정하고 렌더링 세팅도 저장하고 렌더링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네마틱 만드는 방법 조금 더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